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어제 은혜 변동성이 커서 이제 앞으로 시장 보는데 조금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저는 이 모양이 망가져도 뭐 지금 시세에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그냥 얘기인데요. 그 얼마 전에 박지원 그 국정원장 청문회를 이렇게 중요 부분만 뭐 이렇게 해서 보다가 확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서, 이거는 뭐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 뭐 이런 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 무슨 말을 하냐면 답변 중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면 모든 것은 통한다고 압니다. 이런 표현 뭐 똑같진 않지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TV 중계를 하면서 전 국민이 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거는 대단한 공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투루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뭐 정치 몇 단 그러면서 그 달고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 내가 보기엔 뭐 그냥 뭐 하는 얘기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정도는 뭐 다 일반적인 거 아닌가 했는데, 그 한마디 듣고서 제가 깨우쳤습니다. 저분 공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어떤 이치를 깨닫는 데서 그런 공부하고는 다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뭐 성적 증명서 얘기하니까 나는 뭐 서울대 나온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나와도 세상 이치를 깨닫는 거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건데.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그 은 선물 시세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오전 6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루 23시간이 돌아가는데, 어제 시초가서부터 6%가 올라 시작했어요. 6%가 올라 시작해가지고 거의 7%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7%대 올랐다가 우리 시간으로 제 기억에 한 4, 5시가 됐나 싶으니까 마이너스 8점 몇 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 그 6시에 끝날 때 여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0.86으로 끝난 겁니다. 그럼 위아래 더하면 15%예요. 이 원래 아시잖아요. 이거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보통 그냥 하루에 1%, 많이 움직이면 3%, 근데 하루에 15%가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 올랐으면은 15% 정도 위아래 갭이 생기면 깨지기가 쉬운데, 그죠? 지금 현재 보면 그 장중 내내 지금 뭐 보합 언저리 있다가 뭐 조금 지금 현재 금은 플러스 한 0.5, 은은 플러스 0.6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내가 보면 잠깐 이것도 누가 장난질 한 것 같은데, 조작질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이런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위를 뚫냐 아래로 꺾이냐 하여튼 뭔가 나오겠죠. 이 가두리 안에 있다가. 저는 이것도 뚫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지금 금이 신고가가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많은 경제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치니까 은보다는 금이 이제 신고가 나오니까 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래. 그러면 언제나 보면 증권사나 뭐 이런 데가 좀 제일 먼저 나오죠. 이 말들이 언제 나오냐면 보통 한 20%에서 30% 오르면은 얘들은 레포트 같은 걸 써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들도 모르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옆으로 기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레포트 잘 안 써요. 왜?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20, 30% 올랐을 때 레포트를 쓰면 거기서 일단 조정받는 경우가 다반사죠. 왜? 올랐으니까. 또 뭐 모르죠. 뭐 선행매매를 지들이 하고 뭐 주접을 떠는지 그 내용은 뭐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 나온다는 거죠. 더 오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한 50% 정도 오르니까 금 50% 좀 더 올랐고 제 은은 지금 60% 더 올랐죠. 70% 정도 올랐죠. 금은 한 60% 올랐겠네. 그죠? 1200달러하고 14달러 때 산 거니까. 그러면 저는 요 타이밍 말고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한 2, 3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르는 구조가 일단 돈이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저금리 기조로 지금 뭐 2020년도 말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일단 연준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말을 했으나 상황이 돌변하면 또 할 텐데 제가 보기엔 바뀔 리가 없어요. 그리고 달러 약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1년 뭐 한 10개월 전에 이거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병이 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고 저는 서서히 망해가면서 경기가 이제 꺾이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표현이 좀 그랬네요.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 기조로 접어들면서 이제 좀비 기업도 쓰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제 버릇처럼 실업 대란도 일어나고 뭐가 날 텐데 그때 저는 대처를 잘 못할 거로 봤거든요. 근데 이 병이 와버리니까 마구 돈을 뿌려고 마구 막 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걸 얼마 푸네, 얼마 더 푸네 하다가 망가지라고 저는 예상은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건 맞잖아요. 아까 말한 유동성하고 이렇게 늘어난 건 맞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의 돈독이 오른 겁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봤잖아요. 그때는 은행이 문제였죠. 서프라임으로.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방방 뜨면서 또 돈 번 건 은행가들만 돈 벌었죠. 고통은 그 개인들이 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학습 효과도 있거니와 이제 나도 한몫 못 챙기면 이 기회는 또 언제 올지 모른다. 10년 후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배경에.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죠. 금하고 은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왜 금보다 은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냐면 JP 모간이 제일 저는 중요했거든요. 그러면 JP 모간이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넘는데 이거 매집한 게 이게 지금 신한 레버리지 ETN이거든요. 이게 2배짜리죠. 추정하는 거. 여기 보시면 유동성 공급 LP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한 투자잖아요. 이게 같은 건 아니죠.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ETN이니까. 그러니까 JP 모간이 이 유동성 공급자예요. 그러면 유동성 공급자가 뭐를 하는 거냐면 여기 호가들 나오죠. 5만 주씩 걸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팔자고 여기는 사자잖아요. 여기 5만 조씩 걸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천주 몇 주 뭐 이렇게 적은 수량들은 개인이 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구조는 아닌데 이 비스꾸리한 거란 얘기죠. 그러면 JP 모간이 애시당초 이거 아까 전 LP 자격증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만 하는 겁니다. 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구냐면 베어스톤스였어요. 베어스톤스가 그때 몇십 달러였나요? 30달러였나? 잘 못 돼가지고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 5달러에 인수했잖아요. 그때 베어스톤스가 똑같이 여기다 위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찍어 누르라고 은가격을 예를 들어서 그거를 JP 모건이 잡아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데 아주 그냥 절벽에다 밀어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공매도 쳤으니까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땡겨버리니까 더 많은 돈을 갖다 꼬라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산 게 아니라 베어스톤스 그때 인수하면서부터 얘들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얘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파악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새 들어서 또 바뀐 게 있잖아요. 뭐 이거가 될 줄 몰랐죠. 근데 아마 이거를 받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 5G 이건 개인이 알 수 없으나 얘들은 이 감을 차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 들어갑니까? 은이 전기 전도율 1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죠. 이거 지금 5년마다 2배 성장하고 있습니다. 5G에 들어가죠. 반도체 칩에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이거 전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불을 끼얹는 게 EU죠.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소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린 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가. 조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2조 달러 정도 그린 산업에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EU가 발표하니까 우리나라가 말 맞춰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린 산업 하지만 수소 인프라 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정의선이가 나와서 그때 발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산 겁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또 샀어요. 다른 거 팔아서. 그거는 오늘 말할 주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 기아차 모양 좋죠. 특히 기아차가 요새 땡깁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금이 산업에 쓰이는 건 10에서 15% 정도 되고 은이 산업에 쓰이는 게 50%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보죠. 금은 지금 이제 신고가를 뚫었죠. 당연히 이건 뚫은 거고 뚫었지 않습니까? 이때 뚫은 거니까 뚫은 거고 이제 은은 뭐 뚫은 게 아니라 근처도 못 갔죠.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단 이 비율이 보통 60대 1, 80대 1 있다가 제가 93.8 뭐 이래서 그때 이제 하늘이 좀 귀해라고. 근데 117대 1인가? 그때까지 올랐다가 요새 은이 좀 여기 오르니까 이제 80대 1 정도 됐는데 60대 1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금이 아직 2,000달러 아니지만 2,000달러로 치면 60대 1이면은 은이 33달러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이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3,000달러 간다고 그러면 60대 1일 경우에 50달러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고점이죠. 근데 은이 한번 요 땅에서 발작을 하면 이 비율이 30대 1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100달러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1년도 4월입니다. 금 2011년 4월은 이때예요. 먼저 꺾였어요. 은이 먼저 상투를 치고 그때 얘들이 1,500달러니까 거의 50달러랑 딱 맞아 떨어지죠. 30대 1이었습니다. 그때 은이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은 ETF가 있고 또 실물도 있는데 ETF로 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한순간에 팔아 제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 등락폭이 얼만데 한순간에 조금만 늦으면 물론 상투입할 수는 없으나 50에서 40, 10달러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마우스 대고 바로 손이 나가야지. 아유 이거 무거운 것도 싸들고 뭐 그 대리 물론 들고 가면 되나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왜? 이제 뭐 치료약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해서 뭐 경제가 이제 정상화 된다. 그러면 이제 은이 더 오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로 쓰이니까.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그린 산업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산도 뭐 정상화돼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지금 돈 푸는 거 안 끝났단 말입니다. 미국.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을 하겠죠. 돈을 워낙 풀었으니까. 근데 그게 언제 그러냔 말이죠.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 금리를 올리겠죠, 이제. 그거 하는데 2, 3년 안 걸릴까요? 저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은을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를 지금 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들으신 분들은 좀 보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니까 듣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 손에 들어와야 그게 내 돈인 거죠. 머릿속에 계산상으로 따블 났네, 따블 났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도를 해서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인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파는 거는 각자의 판단하에, 물론 살 때도 본인의 판단하에 산 거니까 그걸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ETF로 봤을 때 은 ETF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3월 달에 뭐 현금이 뭐 장땡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뭐 가격이었고, 그래서 보통 한 뭐 4,000원대 있다고 보면 뭐 이 가격이 됐는데 지금 뭐 낙폭이 없으니까 그냥 5일선 타고 가는 거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보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봉으로 보면 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고. 이게 주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물론 엘리어트 뭐 이렇게 5파라고 진행된다고 봤을 때 이 3파가 제일 길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봐야지. 이제 꺾여야지 이 선도 꺾일 테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있다고 보는 거고, 주봉상으로는요. 그죠? 이건 그냥 저 혼자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월봉상에서 보면 1파일 뿐이에요. 월봉상. 그래서 제가 2, 3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둘, 셋, 넷, 5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죠.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드린 말씀대로 원래 이 증돌이들, 이 증권사는 얄팍합니다. 원래 ETF 이런 거를 안 만들었어요. 은 같은 거. 근데 2011년도 그때 오르니까 그때 가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르지 떨어질지 그건 자기들도 모르는 것이고, 12,000원이었어요. 그 당시 때. 12,000원에서 2,500원 떨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따지면 금은 여기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신고가 나왔으니까. 근데 은은 뭡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가도 12,000원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지금 5,000원인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는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뭐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저는 지금 상황이 이러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언제 인플레 일어나서 언제 이걸 회수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못 하잖아요. 금리를 올려야지 금이 죽을 텐데. 쥐약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새 유노멀 그러는데 유노멀이 뭡니까? 비정상이 정상되는 세상인가?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비정상이 정상화야, 뭐야. 안 가본 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금값이 오른다? 그럼 무슨 짓을 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못해. 할 게 없어요, 연준에서 지금. 금값이 오른다. 아, 달러 약세다. 아, 트럼프는 달러 약세 가자며. 아니,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금리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증거금 올려봤자 투기가 붙었는데 증거금 올리면 경고일 뿐이지. 그럼 위에다가 걸어놔? 그거 잡아제끼면. 사 넣어야 되는데? 그 짓도 힘들지.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금리 올리면 좀비 기업들 다 파산할 텐데, 그 돈까지 또 메워줘? 그건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대략 난감일 겁니다. 연준도. 내일 오늘 나오나, 연준 들어봤자 제 거에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다음번 나올 때 이제 뭔 얘기가 나오긴 나올 텐데, 머리 싸매겠는데 답이 없는 거죠,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